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히는 본격적인 편파 방송 더 라커룸. 자, 오늘 진보 패널 두 분과 함께하는 블루 라커룸입니다. 오늘도 함께하실 두 분을 만납니다. 먼저 박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예,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새해입니다. 새해인데 뭔가 좀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덕담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네. 전혀 그럴 상황은 아니네요. 해가 바뀌었다라는 걸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야 그렇죠. 그래도 조금 새로운 어떤 출발할 수 있다 이런 기분들일 거예요. 최근에 와서 네. 몇 년간에 이렇게 연말 연초에 조용하게 이런 보는 적이 없었어요. 상황이 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더구나 뭐 참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또 지금 대통령 체포까지 네. 탄핵까지 아주 지금 엄중하고 시끄럽고 아주 참 혼란스러운 그 나날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연초인데요. 사실 그 연말에 그래도 말일에 체포영장도 발부가 됐고 네. 헌법재판관도 논란의 임명이 여지는 됐고. 있지만 임명이 되고 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예. 그렇지가 않네요. 아하. 예, 이제 체포영장 발부 이후에 이제 공수처가 그 앞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경찰이 계속 이제 그 한남동 관저 앞에 있는 집회 참가자들의 해산 명령 계속 내렸고 지금 끌어내는 과정도 있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히 보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얘기는요. 대통령의 체포영장 이러면 오늘 집행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흐르면서 굉장히 긴장감이 한남동 관저 주위에 흐르고 있었는데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젯밤에 이 대통령의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편지 내용이 또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화면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 표현 또 있었고 놀랍게도 끝까지 싸우겠다 한 번 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게 여전히 이분이 언론 보도는 하나도 보지 않고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지지자라면 이 추운 겨울에 그것도 예.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지금 막 옛날 군복 입고 막 가서 집회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구하라 하면서 이분은 정말로 이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들어가시라. 나는 사법절차 이만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리더라면 전두환 때도 기억날 겁니다. 같이 그때 영장이 청구가 됐었는데 네. 골목 성명하고 합천 내려갔다가 다시 검찰에 그렇죠. 잡혀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리더라면 그래야 되는데 이 편지에 충격적인 게 전 딱 눈에 띄는 게 예전에는 국민한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애국 시민 여러분이 이렇게 포인트를 맞췄어요. 좁혔네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자기를 지켜달라고 어쩌면 더 호소하고 더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내전적인 모습 아니면 그 말씀하셨던 지지자들 연세가 대부분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분들한테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도 없었던 사람이 아니냐. 더 이 편지를 보면서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이 상황에서도 생중계로 유튜브를 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것이고요. 지금도 그래요.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도 보고 있을 겁니다. 저 장면 보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것도 이 CBS 박재홍이 아니라 엉뚱한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을 것이고 예. 아니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을 들으려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은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야 하는 게 리더입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거론하지 않겠지만 어느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이 탄핵이라든가 대통령의 잘못을 묻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렇죠. 그런 국민들의 정서와는 다르게 오히려 저기 나와 있는 분들 애국 시민이라고 나머지를 반국가 세력이라 하는 순간요.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를 반국가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7대3 정도거든요. 탄핵 찬성이. 그러면 그 7이라는 숫자가 이게 대한민국은 누구의 것인가요? 도대체 저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그 7이 반국가 세력이고 여기 나와 있는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애국 시민이고 예. 나는 저 사람들만 바라보고 근데 함께 싸우는 것조차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을 방패 삼아서 저 사람들을 희생망으로 앞장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0.73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진보 진영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그런 상황이면 한쪽을 품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겸손해야죠. 겸손해야죠.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됐는데 그때부터 반대 진영은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또 오히려 지금 어떤 망상에 빠져가지고 조작이 됐기 때문에 더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튜브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것만 보고 있는 지금도 정상적인 언론이라든지 돌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이런 판단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더
좀 망상으로 계속 빠져드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예. 한시라도 빨리 안 끌어내면 정말 내전이나 아주 그렇죠.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 지금 박 변호사님 잘 지적하신 것처럼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은 저기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는 사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온전히 판단을 하기 어려웠거나 아니면 본인이 지지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나왔던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예. 또 이 어떻게 보면 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의 숫자들은 또 그래도 뭐 지금 야당보다는 여당을 지지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나라를 쪼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꿎은 국민들끼리 다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공권력이 충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도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분을 아직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법을 전공했고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이 이제 진짜 그 얘기는 너 그렇습니다. 창피해가지고 어디 제가 가가지고 뭐 법조인이라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저도 못합니다 이제는. 제일 법을 어기고 법을 먹끝이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무슨 법치입니까 이게? 사실 이분에게 국민들이 화냈던 것도 공정과 상식, 네. 법치라는 그 키워드였는데 네. 지금 이거는 산산조각 나버렸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완전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영장이 나왔으면 영장이 응해야죠 법치라면. 그러니까 지금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법조인 출신이라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죠. 다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얘기 음. 꺼낸 것처럼 영장도 불법 무효라고 그래. 세상에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불법 무효라는 얘기를 변호사에 입에서 나온다는 거 예. 글쎄요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고 여기에 존재하지도 않는 헌법재판소의 가처분이라든가 체포영장에 대한 어떤 이의를 제기한다는 거 그거를 법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아예 없는 거예요. 없는 제도를. 그거를 들어가면서 이게 뭐 지연 전략 아닌 지한 전략을 펴고 있으니까 예. 그 과정에서 또 그냥 그거를 믿고 따르는 분들을 또 희생시키는 거거든요. 그 법과 원칙을 다 송두리째 훼손하고 제도를 흔들고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어요. 한남동 관저 앞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고 4차, 5차 지금 용산 경찰서 경비계장이 해산 명령을 계속 내렸어요. 체증 중입니다. 지금 불법 행위하고 계십니다. 경찰력을 동원할 겁니다. 계속 경고를 했고 아마 5시 정도부터 강제 해산을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자, 지금 오늘 이제 체포영장이 이제 만약에 이제 집행이 되면 그 과정에서 또 있을 물리력 충돌, 또 네. 경호처도 본인들 프로토콜에 따라서 대응할 것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정당한 법 집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이제 어떤 시위대를 뚫고 가더라도 이제 안에서 또 공수처와 경호처와 대치하는 네. 국면도 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실제로. 예. 그 앞에 있는 그 지지자들도 문제고요. 그렇죠. 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경호처가 지금 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제 가장 저는 사실 키를 최상목 대행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 들어요. 대통령 권한대. 지시를 하면 돼요. 지시라는 게 이게 그냥 지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의무라고 보거든요. 이런 어떤 유혈 사태가 가능하다는 거를 대행이고 본인이 책임자면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한다. 경호처 직원들 하지 말라. 예.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시를 내려 뭐 예컨대 지금 그 경호처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아하. 윗선에서는 프로토콜대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고 예. 밑에 또 있는 공무원들은 우리가 왜 굳이 따를 필요 있느냐 이렇게 의견 분분한 것 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한쪽은 임명받은 사람들이고 한쪽 직업 공무원들이에요. 늘공과 어공의 차이죠. 그렇죠. 또 그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공범 혐의도 저는 있어 보이거든요.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권한대행이 좀 얘기를 좀 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줘서 아주 극단적 상황으로 안 갈 수 있도록 그렇죠. 좀 유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조심스럽지만 12월 3일 밤에 국회에 갑자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보내줬던 군인들이 보여줬던 태도 있지 예, 않습니까? 예. 마지못해 가기는 갔지만 내몰리긴 했지만 그렇죠. 사실상 태업을 했죠. 맞아요. 소극적이나마 저항을 소극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사실 그 프로토콜이라는 것도 우스운 거예요. 왜냐하면 경호처에서 경호법이라고 하는 거는 예. 대통령 그러니까 탄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탄핵을 당할 만큼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혹시 다른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뭐 테러를 당하든가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불행한 일을 이거는 뭐 가해한 쪽이나 피해를 입은 쪽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어떤 법과 제도를 어긋나는 그런 일은 막기 위해서 최소한 그러니까 그런 일을 위해를 가하는 거는 막겠다는 정도거든요. 체포를 하는 거는 이 법을 집행하는 거고
그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게 사실 경호처에서도 어찌 보면 그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바깥에서 들어온다거나 뭐 가해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막아서 순순하게 사법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경호의 취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저는 위에서 뭐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간부들이 그런 착각을 할지 모르지만 예. 저는 경호처의 직원분들이 결코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럴 것이고요. 경호처에 지금 5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한 500명이 있고, 근데 경찰이 이제 함께 이제 들어가면 경찰 경비대가 들어갈 그렇죠. 병력이 네.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정말 상상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상상하기 쉽지 만약에 않습니다. 그러면 예, 예. 그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있잖아요. 무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분들 직업 공무원입니다. 한 예. 90% 정도 이상이. 그분들이 굳이 그분들은 보수 유튜버 보는 사람도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뉴스도 보고 그렇죠.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아마 제 생각에는 99% 그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 없으면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그 군인들처럼 아주 소극적으로 하거나 그래서 결국은 협조하는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돼. 그러니까 예측보다는 그렇게 돼야죠. 되어야 된다. 돼야죠. 돼야죠. 그렇게 예. 되어야 된다 이 돼야죠. 말이죠. 예. 자, 근데 지금 대통령의 상황을 보면 지금 계속 생방송으로 라이브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 자체도 보고 있을 것 같고, 이분이 또 막 그 경로하고 또 이제 지금 일부 취재에 따르면 요즘도 계속 술을 먹고 술 있다고 마시고. 그러고, 예. 또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를 표시를 했다. 경로하고.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또 경호처에도 왜 안 막아? 하고 어떻게 좀 본인이 그렇게 또 강하게 말을 할 그런 네. 상황이 오면 본인의 신변을 위해서 네. 분노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경호처에서 신변을 확보를 해서 넘겨야죠. 괜히 엉뚱한 일을 벌이지 않게. 사실요. 지금 진짜 분노하고 그냥 그럴 분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입니다. 예. 제 주변에요. 몸 아프다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있고 트라우마. 상담 받으신다는 분들도 많고요. 예. 이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실 때 트라우마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원인이 남아있는 한 계속 증폭이 됩니다. 자극이 되면 계속 생각나죠. 예, 상처가. 계속 상처가 다시 붉어지고 있고 예. 저기서 화를 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화낼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데 누가 진짜 화를 내야 하는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아까 그 얘기를 했던 새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약간의 일달러 적어도 국민들을 화나게 만드는 이런 메시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이라도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 신병 확보는 해야 그러니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법치주의라는 거는 사실은 최악으로 안 가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계엄이 사실 해제되는 게 원식 의장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4시간 동안 또 끌었었어요. 네. 가장 두려웠던 게 계엄이 해제됐다 요구가 들어왔는데도 국회 요구가 들어왔는데도 만약에 대통령이 그거 안 받아줬으면 그건 진짜 무법천지입니다. 그렇죠. 그 사실은 그 측면에서는 어쩌면 4시간이 지나고 얼마 많이 지나고 했지만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임명도 됐어요. 2명은 됐고 지금은 영장 봤으면 그 정도는 받아줘야 사실 최소한의 법치는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안 받는다. 무법천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로에 지금 서 있다. 윤석열이 계속 그 기로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면 하다가 안 되면 법적으로 영장이 나왔어요. 자기가 맨날 했던 영장 아닙니까? 검사가 하는 영장이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영장에 불복하고 거부하고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여야 돼, 줘야 돼. 그래야 더 이상의 어떤 최악의 경우를 안 가는 건데, 하여튼 최악입니다. 지금 상황은요. 내란 선동을 다시 하고 있다라고 볼 그렇죠. 수밖에 2차 없어요. 내란 선동. 왜냐하면 헌법기관인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시민들을 획책해서 저항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국가를 물러나게 하는 행동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고. 내가 끝까지 싸울 테니까 너희도 끝까지 싸워달라 뭐 이런 거 아니 아닌가요? 본인이 싸우긴 뭘 싸워요. 근데 싸울 게 없죠. 본인은 그냥 그러니까 화내고 있는 싸우려면 거잖아요. 법정에 가서, 예. 아니 재판장에 가서 처음에 두 번째 담화였나요? 수사와 재판 당당하게 받겠다고 당당히 했잖아요. 하겠다 했죠. 그리고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잘못한 게 없으면 사법적으로 가서 아니 주장을 제일 하고. 잘하는 게 대한민국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예. 법정에서 싸우면 되는 거고 예. 헌법재판 싸워야죠. 헌법재판도 형사재판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하는 거예요. 본인이 또 대통령 그 특검을 가장 많이 해본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특검이 다가온다면 본인도 그 특검에 제일 어떻게 진행될지도 알고 네.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근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네. 커다란 물음표가 떠오르는 게 얼마 전에는 또 이런 얘기를 썼죠. 변호인의 얘기지만 이 수사가 잘못돼 있고 인간 사냥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표현까지 썼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저런 말은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말도 아니고 쓰는 용어도 아닌데 어디서 저 말이 나왔을까? 혹시라도 본인이 했던 수사에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본인이 그런 식으로 수사와 재판을 이끌었기 때문에 네. 자신이 그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아, 지금 뭐 온갖 생각이 다 납니다, 진짜. 예,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초현실적인데 이제 공수처의 수색 영장 또 이제 그 체포 영장에 그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것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무효다, 불법이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 신속히 진상조사를 위해서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대통령 측이나 혹은 여당 내에서는 또 이 영장을 내어준 판사가 우리 법 연구회다 뭐 이런 식의 또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뭐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국민의힘이 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탄핵 막고 체포 막고 끌고 안 되게 하고 내란에 동조하고 있고 협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예. 그 110조, 111조 왜 근데 사실 읽어보면 간단해요. 아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공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색을 막을 수 없다. 예. 뭐 그 조항이거든요. 예. 그 조항을 적시했을 뿐입니다. 워낙 계속 그렇게 못하게 하고 예컨대 윤석열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수색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혹시나 이 조항 근거로 해가지고 그 감독관이나 소속 지휘자가 안 되게 감독 공무원이 안 되게 할까봐 그것 때문에 적어놓은 거거든요. 뭐 사실 이례적이긴 합니다. 영장이 예. 적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예. 이걸 갖고 무슨 탄핵 사유라든지 불법이라든지 무슨 말도 안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 조항은요, 법원이 해석을 하거나 덧붙여서 자기의 의견을 밝힌 게 아니라요. 예. 확인한 겁니다. 확인한 거다. 원래 그런 건데 굳이 원래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어거지를 쓰니까 아니야 법에 나와 있어 이 사람들아라고 쓴 겁니다. 해석을 해준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박 변호사 얘기했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도 대통령실이니까 만약에 경찰이 들어가서 아무 문서나 막 집어넣어가지고 증거라면 그렇죠. 아무 문서나 막 집어넣는데 그게 국가 기밀이 담겨 있는 거면 그리고 외부로 반출되고 큰일이잖아요. 그런 거 가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뒤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 하나만 딱 꺼내 오는 윤석열 겁니다. 찾으러 간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야, 이 조문의 취지하고 지금 상황은 안 맞아. 엉뚱한 소리 하지 마. 예.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조인인 더군다나 이 고검장까지 지냈던 그런 변호인이 예. 판사를 징계한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그걸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동조하고 있는 거는요. 여기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도 이 상황을 정리를 해야 더 이상 이런 말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윤석열을 위한 그런 해석이고 어거지를 쓰는 거거든요. 예. 예. 이게 이 조문 자체가 그 조문을 해석해주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아무런 뭐 불법도 아닐 뿐더러 예. 설사 그렇던들 무슨 건방지게 변호사 주제에 그딴 소리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아주 행편 없는 사람들이 지금 변호를 한다고 스치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률가로서 양심을 갖고 창피해요. 네, 법률가로서 이런 양심. 사람이 검사를 하고 고검장을 하고 있고 윤석열 같은 사람이 고검장하고 김태규 사람이 판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한심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요. 한편으로는 예. 이 사람들이 온건히 법적으로 다투기를 포기했구나. 그쵸. 왜냐하면 법정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말 판사 이게 뭐 판사의 성향 이런 걸 떠나서요. 이 사람들 안 되겠구나. 이거밖에 안 나와요. 어거지 쓰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주장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상계엄 국면에 법무부에 사표를 냈던 유혁 전 법무부 네. 감찰관 이분도 이거 판사 판단 그 문제 없는 것 같다. 당연하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확인해 준 거라니까요. 그 조문을 이런 조문 있다고. 원래 이 이런 조문대로 거야. 하라고. 원래 이런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의미?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원래 이렇게 법전에 나와 있잖아. 라고 대부분 해석을 하는데 친절하게 네. 써준 거예요. 친절하게. 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영장이 무시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된다고. 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아무튼 이게 지금 현재까지도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일단 첫 번째 장면은 이렇게 봤고요. 자 이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모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이었는데 그중에 2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파장이 있습니다. 그래도 잘했다. 아니다. 이것도 위헌이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 또 반발하는 분도 있는데 좀 화면을 보고 이어갑니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외 신인도를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한편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부처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무엇보다 경제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어떤 경제 불확실성,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계산 속에서 이제 이런 판단이 있었다라는 입장이 있고 해석이 있고 또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그런 부분을 오늘 또 지원 사격을 하기도 했는데 3명 중에 2명을 임명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결과론적으로는 이것도 사실 위법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3명 본인이 중에 뭔데 이걸 또 임명을 해요? 선별할 수는 없죠. 선별 어떻게 해요? 합의돼서 올라왔는데 끝난 거예요. 그냥 임명만 하면 돼요. 3명 추천하면 그냥 이것도 헌법재판소 지금 권한쟁이 올라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는 뭐 이거 그냥 당연히 임명될 거로 보는데 예. 마은혁 그 나머지 재판관 후보자죠. 예. 근데 사실은 아마 최상목 대행이 우리가 이제 뭐 시험 공부하다 보면 이 사람도 고시 출신이니까 예. 적극설, 소극설 있고 절충설이 있습니다. 아. 모든 학설이 똑같아요.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 만약 잘 기억이 안 나면 다 절충설합니다. 모든 게 기억이 안 나면 그러면 절반 점수는 따거든요. 아하. 그래서 무리하게 안 하고 아마 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중간 걸 딱 택한 거예요.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서울법대 출신이고 수석이에요. 수석 졸업했대. 수석 졸업. 예, 이 사람 재경행시 출신이죠. 그러니까 예. 재경직. 재경직 행시 예, 출신. 예. 법대는 사법시험은 아닌데 어쨌든 공부하는 건 비슷하니까요. 아. 막 그거 저 우스갯소리고 그거를 선택한 것 같아요. 요것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요쪽도 요거 다 먹고 요쪽도 근데 결론적으로 다 요거도 먹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난리 났고 민주당에서 네가 뭔데 이러느냐 이렇게 돼버린 여야 합의가 상황이었습니다. 필요하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주장도 받아줬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심리 시작하게 한다는 야당의 주장도 받아준 거고 그러니까 모두의 손을 들어주긴 했는데 이제 양쪽에 다 욕을 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은 면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8대 예. 8인 체제니까 8인 체제고 박근혜 탄핵 때도 8인 체제였고 8대 0이었고 그때 그리고 이제 전 정말 이런 거 따지고 싶지가 않지만 현재 이제 헌법재판관 새로 임명된 2분을 포함해서 뭐 2명 정도가 2분 정도가 성향이 보수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워낙에 심각하고 진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려를 하는데 예. 그런 걸 따지더라도 이제 인용 가능성은 훨씬 더 올라갔다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죠.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은 게 왜냐면 명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제의 불확실성 이거 어떻게 얼마나 더 키울 거냐. 이거 빨리 안정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는 권한대행이 길게 일을 하면 안정시킨다라는 얘기 절대로 아니잖아요. 빨리 파면시켜야지. 그리고 새로 뽑아야지 나라가 산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위헌적인 부분이 있죠. 왜 333을 했냐면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에서 입법, 행정, 사법이 각각 3명씩을 임명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황당하게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위헌적이지만 또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그게 그나마 국민의힘에 대한 집권 여당 아직 집권 여당이 되니까 여당에 대한 어떤 체면 차려주기 정도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요. 뭐 적극적으로 봤었을 때 좋은 의미로는 경제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새해 저도 연말 연시 앞두고 주변에 사업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렇죠. 이게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분들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회식도 안 하잖아요. 예, 네. 회식도 없고 저 올해 어디 가서 캘린더 하나를 못 받았어요. 그 왜냐 사업체들이 이런 걸 뭐 발행해서 돌리고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최상목 대행도 정치하고 경제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경제가 악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권, 여의도 정치권과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빨리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여기서는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런 판단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국무회의가 엄청 시끄럽다는 거 아니에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기부 장관,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김태규 또 방통위원장 권한대행 이분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아니 왜 그 상의도 없이 밀실에서 하냐?
이거 좀 왜 협의를 안 하냐?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면요. 네. 정말 심각한 겁니다. 아니, 권한대행은 대통령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특히 눈에 띄는 게 김태규 이선 뭔데요? 이 사람은 방통위원장 이진숙 자리에 나가서 발언 것도 없어요. 그냥 대신해서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대행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무회의에 그냥 가서 앉아라고. 법제처장도 마찬가지고요. 예. 법제처장이 뭔데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 결국은 윤석열을 지키는 호위무사들이에요. 호위무사지 국무위원으로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검토하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제대로 정상적인 국무회의였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기를 하는데 회의 끌어가는 거고 심의하다가 결정 내리는 거고 끝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갑자기 소리 질러가지고 노동부 장관이고 가기부 장관 소리 지르고 특히 대행 같은 사람도 일러가지고 사표 낸다 그러고 이게 조금 속된 말로 개판이 저기 뭡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무회의입니까? 아. 이거는 결국은 1인을 위해서 사조직들이었어요. 이 진면목을 이 인간들이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한구 법제처 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 대부분 공범, 내란의 공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윤석열한테만 충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아니, 예. 사실 저거는 국민의 심상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말할 아예 자격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이분들이 진짜 계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 때는 대통령한테 뜯어 말려고 막 그렇죠. 그때는 그때 보여야 결기를 하셨어야지 왜 지금 대행한테 소리를 지르고 맞아요. 그때 누가 사표를 썼어요? 사표 쓴 사람 없었잖아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죠. 한덕수 네. 총리 국회에 나왔을 때 그 국무위원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소매 잡고 바짓가랑이 잡고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 있냐고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만 해도 계엄 그 어처구니 없는 그날 밤 이후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며칠 안 됐을 때니까 기가 좀 죽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야 인간의 확증 편향 내지는 이제 터널 비전이라고도 하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바라는 방향만 그쪽으로만 계속 보다 보니까 예. 안 그러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도 이 사람들도 그래서 진짜 야 이거 박지원 의원 주장에 따르면 박지원 의원 주장은 네. 윤석열이 지금 이제 한 달만 버티면 새해만 맞으면 운이 있다. 운이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역수가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을 믿고 버티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같이 믿는 것 같아요. 설명이 안 돼요.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참, 저는 제주인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데 자 이런 가운데 또 정진석 비서실장이 등장하면 대통령실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대통령실에서도 왜 통과시키냐? 그러니까 왜 그 재판관 임명하냐면서 그 수석 이상급 비서관들 다 사의 표명했고 정진석 비서실장 나 안 해 이렇게를 했는데 일단 사의를 거두고 정진석 실장은 대통령실에 남기로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용산 내부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반발 여론이 굉장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저는 다른 이면을 좀 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구속되고 잡혀간 사람들이 대부분 군인들이고요. 그렇죠. 사령관들. 그리고 경찰청장이랑 서울청장 둘이만 잡혀들었습니다. 지금 내각의 관계자는 조사는 받고 있는 걸 들려보고 있는데 없고요. 그렇죠. 특히 비서 중에 한 명도 지금 잡혀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맞네. 조사 소식도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사실은 윤석열의 성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밥 먹을 때 뭐 계엄 얘기 그렇게 했다는데 지휘관들한테는 당연히 뭐 일했던 실무자들이니까 많이 했겠고 당연할 거고 비서진에서도 당연히 공모했거나 주요 임무를 종사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각에서 있을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에도 그 전화를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한덕수, 아침인가? 예. 최상목도 지금 미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A4 용지 받았다는 거거든요. 정진석도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대부분 공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뭐 오늘 소리 질렀던 사람들도 대부분 다 관계성이 없다면 소리 지를 이유도 없는 거고. 왜 화를 왜 내요? 화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윤석열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들인 거고 네. 그리고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대통령을 만류했어야 될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보였던 행태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지난 그 계엄 사건 이후에 그날 국무회의가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를 가지고 이제 국무위원이 자기 지인들을 입을 빌어서 이게 변명 아닌 변명을 했죠. 대통령이 얼굴 벌게지고 흥분해가지고 날뛰면 누구도 못 말린다. 누구도 못 말린다. 그게 말이 돼요? 말려야죠. 아니죠. 말려야 되는 말려야죠. 거고 그리고 그런 지경에 이를 때까지
대통령실 그날 국무회의 말고 음. 대통령실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대통령이 독단에 빠질 때까지 아무도 그걸 고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누구도 직언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사실상 권력기관에 있어 그 권력을 가지고 누릴 것만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참 나쁜 사람이에요. 공범이에요. 더 잘할 거예요. 옆에 지근거리에서 어쩌면 오랜 세월 모셨던 함께 모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지금 하는 행동이 그때는 안 그랬겠습니까? 안하무인에다가 경로하고 출근 안 하고 술만 먹고 이거 뭐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성질만 내서하고 이러는 거라면 사실은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네. 목을 내놓고도 선비들은 얘기를 했습니다.